뉴욕 우수 바이어 초청 신상품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행사는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의 한국 섬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감세 계획을 담은 법률안이 내주 미 의회에 제출됩니다. 공화당은 내달 하원, 12월 상원 순으로 감세 법안 처리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이 취업비자의 갱신 심사도 엄격하게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일선에 하달했습니다. 새 이민국 지침은 취업비자 이외에도 주재원 비자와 예술특기자 비자도 포함돼 적용됩니다.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존 코니어스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양당 하원의원 62명이 서명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필 머피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어제 퀴니피엑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 머피 후보는 57%의 지지율을 기록해 37%를 기록한 킴 과다노 후보를 20%포인트로 앞질렀습니다. 플러싱 다운타운 쿨링타워 10곳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의 쿨링타워 55개 중에 10개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KBTV 뉴스9입니다. 오늘 맨해튼에서는 뉴욕 우수 바이어 초청 신상품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행사는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의 한국 섬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뉴욕 맨해튼에서는 뉴욕 우수 바이어 초청 신상품 기획전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2013년부터 경년으로 열리고 있으며 미 최대 섬유의 수입과 유통의 중심지인 뉴욕시장에 한국산 섬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본 기획전은 한국 섬유 마케팅 센터가 기획하여 패션 중심지인 이곳 뉴욕에서 2년마다 개최합니다. 한국의 신제품은 이곳 바이어와 디자이너에게 선보임으로써 계약도 많이 체결하고 상호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유대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초년도에 약 300만 불 정도 거래액이 지금은 약 1,200만 불 정도로 가파르게 계약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상품 기획전에는 글로벌 섬유 패션 기업인 DKNI, 캘빈 클라인, G3, 타하리, 이반카 트럼프의 디자이너와 바이어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바이어들은 글로벌 섬유 패션 공급망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하는 70개사의 우수한 한국산 섬유 제품을 살펴보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at the Inspiration by Korean Textiles Center event. I love working with KTC. They always bring us great new qualities, and it's really fun and inspirational to be here to see all of the great new fabrics and trend inspiration that they have. We love working with Korean textiles because they always are very innovative and they really excite our customers and they always respond well to them. 기획전의 선보임원단은 뉴욕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해 편안함을 추구하는 내추럴하고 테크니컬한 기능성이 가미된 컨셉으로 기획됐습니다. 또 행사는 한국의 신진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상과 행거, 야대지, 소재맵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아울러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섬유 패션 공급망 역량 강화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섬유 마케팅센터 KTC가 진행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감세 계획을 담은 법률안이 내주 미 의회에 제출됩니다. 27일 미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은 내달 1일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해 세제 개편 법률안을 공개하고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 법안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대폭적으로 낮추고 기업들의 자본 투자에 대해 최소 5년 동안 세금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개인 소득세는 최고 세율을 현행 39.6%에서 35%로 내리고
현재 7단계로 구분된 개인소득 과세 구간도 12%, 25%, 35% 등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앞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을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공화당은 내달 하원, 12월 상원 순으로 감세 법안 처리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이 취업비자의 갱신 심사도 엄격하게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일선에 하달했습니다. 갱신 심사지만 신규 비자와 동일하게 심사하라는 것입니다. 새 이민국 지침은 취업비자 이외에도 주재원 비자와 예술 특기자 비자도 포함돼 적용됩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취업비자의 연장 승인 심사가 과거와는 달리 크게 강화됩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은 취업비자인 H-1B의 비자 연장 신청 심사를 신규 비자 신청 심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내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갱신 심사지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깐깐하게 심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취업비자 갱신 지침은 기존에 발급된 비자를 존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어려움 없이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화된 이번 지침은 취업비자는 물론 주재원 비자, 예술특기자 비자도 포함돼 적용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새로운 심사 지침은 미국 출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존 코니어스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양당 하원의원 62명이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선제 공격을 막기 위해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미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의회의 법적 승인 없이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예산의 지출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공격 대상에 북한을 특정하고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공격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한국전에 참전한 존 코니어스 하원 의원이 제출했습니다. 또 토머스 매시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도 포함해 모두 62명의 여야 의원이 해당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외교위 아테소이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선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초당적인 법안이 상하원에서 함께 추진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필 머피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어제 퀴니피액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 머피 후보는 57%의 지지율을 기록해 37%를 기록한 킴 과다노 후보를 20%포인트로 앞질렀습니다. 머피 후보는 여성 응답자 65%가 머피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할 정도로 여성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과다노 후보는 크리스티 현 주지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것과 뉴저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는 것 등이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뉴저지 유권자 1,0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2%입니다. 플러싱 다운타운 쿨링타워 10곳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 쿨링타워 55개 중 10곳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나왔습니다. 보건국은 지난 2주 동안 해당 쿨링타워에서 물 샘플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 지역엔 지역 주민 12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됐으며 12명 이외에도 조사 중이었던 한 주민이 확정 판정을 받아 이 지역에서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주민은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총 14명이 됐습니다. 맨해튼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재개됩니다. 충분한 환경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산될 뻔했던 해당 프로젝트는 쿠오모 주지사가 중재자로 나서면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허드슨 강에 들어서는 대형 수상공원 프로젝트가 재개됩니다. 피어 55 프로젝트라 이름 붙여진 이 계획은 허드슨 강에 인공섬 공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충분한 환경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서 자칫 좌초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중재자로 나서 당사자와의 회의를 거쳤고 25일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피어 55 프로젝트는 웨스트 13가에 있는 노후한 항구 피어 54와 철거된 피어 56자리에 새로운 2.7에이커 규모의 대형 수상공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피어 55에는 2개의 축구장과 원형극장, 푸른 정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KBTV 김인삭입니다. 집에서 영어를 안 쓰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놓고 보자면 미국인 5명 중에 1명은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미국 내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연방 센서스국이 공개한 2016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5살 이상의 미국 인구가 6,55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미국 인구의 21.6%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추세에 반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의 수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한국어 사용 인구는 지난해 110만 명 선이 무너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10년도 이후 나타나고 있는 한인들의 신규 이민 감소 추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오이드 등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피오이드는 합성 진통 마취제로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가 포함된 처방 진통제가 남용돼 2015년 3만 3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매일 14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약속보다는 한 단계 후퇴한 조치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치료 방법 개선을 위한 긴급자원 지원이 가능하고 신속한 조치가 가해질 수 있지만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로는 연방정부의 추가 자금 지원을 끌어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놀룰루의 새로운 조례에 의해 경찰은 앞으로 길을 건널 때 핸드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를 보는 보행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합니다. 첫 번째 위반 시 경찰은 $15에서 $35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99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호놀룰루의 새로운 조례에 따라 경찰은 길을 건널 때 휴대전화나 다른 전자기기를 보는 보행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합니다. 호놀룰루 시당국은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고에 대해 국립안전위의 권고를 받아 이 법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놀룰루는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휴대전화 금지법을 통과시킨 가장 큰 도시가 됐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25일 발효됐습니다. So Hawaii as a state has been in the top 15 for the high pedestrian incidents that we do have. So this is one tool in the toolbox that it doesn't cost much. It's a new law that will hopefully prevent people from using their cell phones or mobile electronic devices crossing the street. 첫 위반 시 경찰은 $15에서 $35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며 반복해서 위반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는 $75에서 $95까지 벌금을 물립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아시아의 억만장자가 수적으로 미국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스위스은행 UBS 등이 발표한 억만장자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의 억만장자는 지난해 162명이 늘어난 63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평균 하루 걸러 1명꼴로 억만장자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의 억만장자는 563명으로 25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고 유럽은 전년도와 거의 변함이 없는 342명이었습니다. 유럽의 갑부들이 수적으로 정추된 것은 사망과 까다로운 기업 환경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상엔 참 이색 경기도 많습니다. 지금 전해드릴 내용은 커다란 호박을 타고 경기를 치르는 대회인데요. 별의별 대회가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14년째라고 합니다. AP에 소개된 호박타기 대회, 박세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토요일 오레곤주의 작은 마을인 튜알라틴에서 호박노젓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 대회 경기는 하루 종일 진행됩니다. 참여자들은 거대한 호박에 구멍을 파내 카약과 같이 사용하며 경기에 할로윈 의상을 입고 참가합니다. 대회엔 총 4가지 경주가 있는데 재배자의 경주, 후원자의 경주, 경찰과 소방관의 경주, 추첨을 통해 선정된 대중을 위한 경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ell, I read about this giant pumpkin regatta about a year and a half ago and started Googling it, looking it up, and found out that they had a lottery that you could enter and
and get to paddle a pumpkin, and I entered the lottery, and I got to paddle a pumpkin. I didn't notice it was raining when I was paddling. It was fun. I was having a great time. And I got second place. 올해는 호우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토요일 경주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거대한 오리 모양을 한 호박보트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월리, 캡틴 아메리카, 산타클로스 등의 복장을 갖춰 입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이 폭우를 뚫고 무사히 종점에 도착한 반면 꽤 많은 수의 호박배가 가라앉아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0월 2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정치적인 후원자인 니콜 말리 오타키스가 자신이 드블라지오 시장과 쉽게 접근하는 대가로 정치 헌금을 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니콜은 지난 목요일 시장 선거 관련 토크쇼인 모닝스 온 원에 출연해 자신은 뉴욕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2013년 시장 선거 때 $1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드블라지오 시장이 개인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 대변인은 시장의 선거 자금 관련 의혹은 정부의 광범위한 조사로 이미 해명됐다며 니콜의 증언은 과대 포장된 비난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고로 불이 난 자동차 안에서 여자친구를 두고 도망친 비정한 남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새벽 23살의 사이드 아흐마드가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를 달리다 차선 분리대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충돌과 함께 차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자동차의 조수석에는 사이드의 여자친구가 앉아 있었는데 사이드는 그녀를 구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불이 꺼진 후 수습됐습니다. 사이드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어젯밤 유명 가수 프렌치 몬타나 등의 공연이 열린 바클레이 센터가 입장객의 무질서한 행동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티켓을 미처 구입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이미 티켓 판매가 완료된 파워 105.1 파워하우스 콘서트장에 난입하는 바람에 발생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문을 차단해 관객들을 해산시켜야 했습니다. 이 바람에 일부 티켓 구매자들은 콘서트장으로 입장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바클레이 센터는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환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더 위켄드, 프렌치 몬타나와 칼디비가 출연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브롱스에서 마약 밀매 조직원 7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죽음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름의 헤로인과 펜타닐 혼합물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브롱스 포담 지역 194번가 근처에서 마약을 거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게 마약을 공급해온 빌리 페레즈를 비롯해 6명을 체포해 48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페레즈의 집에 발견된 현금 $20만 달러와 마약도 압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브레아에 있는 에드로이스 의원 사무실 앞에서 열린 이민정책 항의 집회에서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시위 대원 중의 한 명이 차량 후대에 올라타 7초간 끌려갔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는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행히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란했던 러시아 스캔들의 미의회 조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내년 초에 조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은 내년 11월 연방상하원 선거를 맞아 해당 사안은 의원들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며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내년 2월께 끝내는 방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뉴욕의 첫 번째 레고랜드가 뉴욕주 고세인시에 들어섭니다. 이 레고랜드는 약 500에이커 규모의 5억 달러가 투입되며 루트 17번 도로 125번 출구 인근에 들어섭니다. 레고랜드가 완성되면 미 전역에서 세 번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기술 IT 대기업들이 막강한 규모의 회원을 동원해 속속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은행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광고비를 후불로 받는 차지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우버는 신용카드인 우버 비자 카드를 다음 달 2일에 출시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중국과 일본의 권력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베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고 또 중국은 시진핑이 자신의 1인 지배 체제를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도 포커스인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본은 지난 22일 실시된 총선에서 아베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또 중국은 또 시진핑의 1인 그 지배 체제가 더욱더 강화됐는데요. 이런 상황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일본 선거, 중국은 지난 18일부터인가를 한 일주일 전국 공산당 대표자 대회를 하죠. 5년마다. 네네. 거기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다시 2기 5년씩 2번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잘 나가나 하면은 얼마나 그 권력 기반을 공고히 했나 하면은 5년 2번 하는 거를 그런 관례를 깨려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계를 지명 안 했어요. 그러니까 5년 후에 다시 내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사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인 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말씀하신 거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본은 우파 권력이죠. 자민당. 네네. 여러분 자민당은요. 전범 권력입니다. 전쟁을 미국에 대항해서 했는데 미국이 한테 졌잖아요. 소련이 커지니까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니네 용서해 줄 테니까 그 대신에 일본의 권력을 너네한테 인정해 줄 테니까 미국 대신해서 중국이나 소련 여기에 대항해라. 그게 일본은 커온 겁니다. 자민당은 그런 권력이죠. 아베가 그런 권력의 지금 정점에 있는데 대개 보면은 아베가 2012년에 다시 총리가 돼서 집권을 해오다 처음에는 인기 있게 올라가다 최근에 들어서 그 부인의 무슨 스캔들 때문에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네네. 많은 사람들이 아베 자민당이 이 중의원 선거에서 지겠다 이런 예상도 했는데 웬걸 아시겠지만은 북한 핵 위협, 미사일 쏘고 일본 위로 막 가니까 일본이 확 위축이 돼서 아베가 부르짖는 이런 일본의 강한 일본의 민족주의, 국수주의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다시 아베가 그 압승을 거뒀습니다. 진짜 이 결론을 보면요, 북한이 너무 밉죠. 지금 왜냐하면 중국 강해졌죠. 일본 다시 아베 권력이 또 그 강화됐죠. 여러분 트럼프 공격적으로 아시아 정책하죠. 한반도를 놓고서 가장 긴밀한 관계 국가가 미국과 북한 관계 속에서 중국과 일본인데 한국은 새로 권력이 들어온 권력이 지금 그렇게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리더십을 강하게 발휘하기 전이잖아요. 양쪽 국가의 그 권력이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한국으로서는 반가운 일은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일본과 중국의 새로운 권력, 뉴 페이스가 나온 건 아니고 있던 권력이 강화되면서 한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권력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네네. 중국 현대사의 시작이 이제 마오쩌둥 아닙니까? 네네. 150년 동안 외부 서방 국가의 침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한 이 중국 사람들이 갖는 치욕의 역사를 씻어내겠다 하면서 혁명을 일으킨 게 그 모택동이죠. 마오쩌둥. 그러다가 마오쩌둥이 이념만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화주의를 가지고서 서구 사회에 대항하겠다라는 이념만 갖고 나오던 데서 인민들이 생활이 말이 아니니까 마오쩌둥 후에 중국의 지도자, 오늘날의 중국이 있게까지 개혁 개방 노선을 가진 등소평이 있었습니다. 등소평 다음에 강택민이라 장점민, 그 다음에 후진타오, 그 다음에 시진핑인데 대개 장점민이나 그 후진타오는 10년씩 해오면서 집단 지도 체제를 가졌습니다. 모택동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등소평은 인민들이 중심이 되는 국가로 가야 되겠다.
인민들의 삶을 보장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 서양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이 힘이 없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머리 숙이고서 힘을 기르자. 이 이제 힘을 어떻게 기르느냐? 개혁 개방을 하자. 그렇지만 정치 시스템은 공산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이런 이념을 세우는 게 등소평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권력 투쟁을 막아야만 개혁 개방을 하니까 집단 지도 체제로 했습니다. 예,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요걸 이해해야 됩니다. 중국은 상권 분립이 돼 있지만은 일반 인민을 대표하는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명목상이고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전국 공산당 대표자 대회가 더 셉니다. 그게 5년에 한 번씩 그것도 하는데 지난 10월 18일서부터 일주일 동안이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자 대회를 한 겁니다. 5년에 한 번씩. 여기에서 차기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게 중국 인구가 한 13억 되는데 8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8천만 명. 중국 공산당 많은 것 같지만은 한 15명 중에 한 명이 공산당원이죠. 그 8천만 명의 대표자가 3천 명 정도입니다. 3천 명이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3천 명이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또 대표자를 뽑은 게 300명. 이게 중앙위원회입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그 중앙위원회 300명 중에서 또 25명 대표를 뽑습니다. 이게 장관급이죠. 이게 이제 그 인민 그 중앙위원회의 아주 핵심인데요. 그 25명 안에서 다시 7명을 뽑는데 그게 이제 상무위원이랍니다.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그 상무위원이라는 데에 들어온 7명이 이제 핵심이고 7명의 서열원이 주석이고 시진핑은 넘버 2가 이제 총리죠.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5명이 새로 이제 교체가 됐죠. 요거를 일주일 동안 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면은 후계를 지명하지 않을 정도로 시진핑 그리고 마오이즘과 등소이즘 있습니까? 마오쩌둥과 등소평은 이념도 내놓고 지도력도 발휘하고 그 다음에 그 후진타오하고 장점미는 그냥 주성자리만 있었습니다. 근데 시진핑은 한 번 더 할 생각을 할 정도로 권력 기반이 공고화되고 또 자기 이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1인 독재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화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중국의 이제 권력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다음에 권력을 보면은 그렇게 시진핑 중심으로 1인 독재 체제가 된 거는 아니지만은 훨씬 더 실용적으로 보여지고 실용주의자들을 지도자로 내놨는 데에 그 실용주의자들이 다 오랫동안 시진핑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고 이렇게 가지고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들 7명이 정해지면서 제19차 중국 공산당 중앙 전국 공산당 대표자 대회가 끝난 겁니다. 시진핑이 권력이 강화됐다라는 거는 다음 주 지난 일주일 후에 이제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하면서 일본, 한국, 중국을 거치죠. 중국에 가서 시진핑하고서 트럼프가 얘기를 할 때 시진핑도 이제는 힘 있는 목소리를 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전문가들이 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서 시진핑이랑 자리에 앉으면은 앞으로 전망을 할 수 있나 하면은 시진핑도 이제는 속내를 드러내죠. 이전까지는 공산당 중앙대회 하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3시간 한 40분 동안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시진핑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자 대회에서 3시간 30분 동안 연설을 하는데 다 앉아 있었죠. 그 연설 중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혈맹이 없다, 동맹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북한, 니네 우리 말 안 들으면 뭐 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에서 지금 북한 문제,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 관계, 사드 관련해서 중국이 한국에게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중국의 새로운 시진핑 강화된 권력이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일본 쪽을 조금 알아볼까요? 이번에 그 일본 아베 총리가 압승했다는 말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일본 그 아베 총리의 가장 우선적인 아젠다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베는 뭐 이전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총리를 하는 이유는 네네.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든다. 여러분 일본은요 하나의 국가라고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2차 대전 전범 국가면서 미국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등에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네. 안보라든지 군인이 없잖아요. 군인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일본 헌법입니다. 이 평화 헌법이라 그러죠. 이 헌법을 바꾸는 게 일본이 보통 국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는 내가 총리를 하는 거는 목표는 일본이 보통 국가로 되기 위해서 헌법 개정하는 거다.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내놓고 나온 거죠. 좀 무서운 겁니다. 네네.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안정되게 기초가 탄탄히 적어도 남북이 좀 협력을 하는 상황이 된 다음에 일본도 강화되고 중국도 강화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기 전에 일본이 다시 보통 국가로 된다 그러면 굉장히 한국으로서는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아베의 첫 번째 아젠다는 절대 다수당이 됐으니까 그 헌법 개정을 하려고 굉장히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일본의 군사 기술이라는 건 뭐 굉장합니다. 그리고 자위군이 갖고 있는 무력이라는 것도 지금 훨씬 더 중국 이상의 수준으로 와 있고 첨단 무기 다 갖고 있는데 결정권이 없는 거죠. 미국 하에 법을 바꾸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자꾸 일본 우유로다가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러는 건요. 지금 굉장히 조마조마한 게 한국이 북으로부터 위협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이 명분을 줍니다. 일본이 우리가 안정화되기 전에 빨리 군사 대국화되는데 명분을 주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도 무장한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베의 첫 아젠다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0월 27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